잠깐만 올라오십시오.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선거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후보님들 이제 여기 나 올라서 좀 일찍 보이면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참여해서 올라오십시오. 시작을 해놨고 우리 장철민 후보가 태가 제일 커서 네. 박정희 후보께서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공개된 장소이긴 하지만 사기의 장소니까 잠깐만 여러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 끝나면 제가 마이크 없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후보들도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갑 조승래 후보 대전 중구의 우리 대전 중구의 박용가 후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갑의 장종태 후보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대전 동구의 젊은 선수 우리 장철민 후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을에 이번 새로 영입한 인재 황정아 후보 황정아 화이팅! 황정아! 함성의 차이가 나면 후보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크게 함께 해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맨 나중에 자, 우리 대전 중구청장 후보 김재석 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정현 후보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 화이팅! 네, 소개는 이걸로 하고 우리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남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대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온 과학기술 수도입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비록 가진 건 없더라도 배워야 한다 라고 해서 논밭 팔아가면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그래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늘려도 부족할 판에 R&D 연구개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IMF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R&D 예산 투자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이제 학교만 다니고 나무나 하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이공계 몰락, 연구인력 해외 유출 이런 걱정들이 쏟아집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늘릴 걸 왜 줄입니까? 마치 국힘당의 어떤 후보가 봉투 받아가 뒷주문에 찔러넣은 CCTV 장면 나오니까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돌려줄 걸 왜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권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R&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학부는 대전에게 일자리이자 먹거리 그 자체이고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 그 자체입니다. 이미 연구단지 주변 상권들이 줄줄이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정치인은 지금보다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 일꾼들이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개인 것이냐, 아니면 무슨 시합에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 행사하고 그 주체인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축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국민들께서 소리를 들고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이제 4주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우리 동네県의원 한 명 뽑는, 구청장 한 명 뽑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죠? 네! 참기 힘들죠? 네! 못 살겠지요? 네! 이제 마음 편하게 빵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사먹기도 힘듭니다. 사과나 귤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반찬거리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잔다는 주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1970년대 성남 상대원 시장
성소부와 화장실 지키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소망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을 청소하시다가 새벽에 과일가게 주민이 버린 과일을 다 집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관이 불가능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였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사과 한 개 10,000원 하는 이 고물가에 실제로 사과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실질 소득, 늘어나는 세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총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부족하는 관건선거 자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오해하지 말라고 선거 때는 멈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는 것처럼 평소에 현장 다니면서 무슨 공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때 되니까 집중적으로 각 지역 다니면서 이런저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계산에 의하면은 무려 그 약속 지키는데 1,0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70, 80조 원, 그 중에 경직성 정비되고 임의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예산 200조 원 될까 말까 합니다. 임기 이제 3년 남았는데 무슨 수로 1,000조 원 가까이 들여서 이런저런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뭔 약속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맞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집행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거,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거, 우리 민주당이 반대 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할 테니까 지금 당장 하자. 이래도 반응은 없는데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약속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있으면 빚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은 있는데 열흘 후에 갚을게, 돈 좀 더 빌려줘, 이러는 사람은 보통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세수 평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국가에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롱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권은 지난 2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민생, 경제, 위기, 경고원이 울려도 곧 좋아지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는 공수표만 남발했습니다. 상저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상저하저저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단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상상도 못할 만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한양 위달의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번 시대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또 이런 분이 잘 키운 인재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3 제주 4.3 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도 복잡합니다. 선거란 내가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시청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훌륭한 사람들 내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맡겨진 권력을 행사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임을 판단할 수 있고 뻔한 주인임을 반드시 보여줘야 일꾼들이 공복들이 국민의 모습들이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정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이웃집, 주민일지라도 혹시 저 옆집이 보이지 않나, 혹시 무슨 일이 당하지 않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험악한 지경에 빠지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의무인 그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월세 내기 어려워서 30만 원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전 세상이 피해를 입어서 길거리에 나앉다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 끼니거리가 없어서 극단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비해도 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얘기합니다. 자유와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강자들의 착취의 약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3000% 고기 사체를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가 자유라고 부릅니까? 독재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런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합시다. 다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국민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국회마저 소화기에 넣는다면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승리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후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반국민 세력 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고 가장 앞장서서 싸워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심판합시다. 경제 폭망 정권을 심판합시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합시다. 심판하면 막합니다. 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아, 어마어마하게 하네. 와. 마이크 나가서 불면서 저기입니다. 진짜로 성진단에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예. 그냥 음성으로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받아주세요. 크게 얘기해.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도 안 들려. 마이크가 안 돼. 자, 지금은 대전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수도권은 인구 폭발로 기반 시설 부족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땅 한 평에 1억씩 합니다. 거기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은 인구가 부족해서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넘어서서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이든 기업이든 인프라 구축이든 오히려 지방에 차별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 중에 예로 든다면 R&D 연구기관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 미래 먹거리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분명합니다.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서 정량 공평 충분히 말씀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조금의 성과는 됐습니다. 앞으로도 RNG 예산 증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지원을 최대한 민주당의 기존 방침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은 국정은 대한민국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합니다. 대전, 충청의 판단과 결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촛불 하나를 들고 그 박근혜 정권 현실 권력을 원자에서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우열혁명을 해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경제, 외교, 안보, 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이 나라를 후퇴시켰는지 망가뜨렸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할 수단이 없어 말하지 못한 그러나 심판하는 날에 서로서 이 나라 주인이 나라는 사실 국민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모두한 물결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표면에서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고 가끔씩은 영구로 할지라도 바다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이 잘못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일렁일치라도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통을 겪는 것들을 상대가 과도하게 공격해서 오해가 일고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들로 가지를 쳐내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새 가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다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 화면에 드러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죠. 비록 지금은 다시 민주당이 안전을 해서 국민의힘을 제치고 역전해서 조금씩 앞서간다는 그런 통계들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정말로 수령 같은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저들이 후반까지 장악을 하면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와 같이 나라를 망가뜨려. 이 나라 입법 권력까지 차지한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지지율 변동에 유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지율이 높거나 낮거나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설득하고 우리의 이 간절함과 이번 정권 심판의 절실함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게 많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이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공보라는 건 굉장히 관심이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장원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자회견 중이에요. 아직 기자회견. 아, 예. 조용히 하세요.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비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기후제를 지내러 가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국민. 오늘 기자회견에 질문 안 해주는데 일반 국민도 안 받아요. 질문 안 받아요. 지금 마이크가 너무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목소리가 지금 주민들인데 이거 안 들린다. 현재 우리가 단속법을 할당을 해서 진영 모두가 함께 해주는 가장 그러나 정부와 제대로 잘하니까 성립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첫 사진은 달라져야 새로운 가치가 납니다. 모두 훌륭한 분이지만 함께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재되신 분, 소독되신 분도 계시고 경쟁에서 탈락한 분도 계시고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괜히 공공한 비밀을 나가고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내가 탈타에서 다른다 거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심지어 경쟁을 하다가 도중에 나간 분도 계시고 경쟁을 해서 졌는데 나가는 분도 계시고 저희로서는 함께할 수 없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가려보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있는 서로 가슴 아픈 일이라도 안 넣은 걸로 더 유능한 더 좋게 만든 사람을 어렵게 받고 시간이 많으시고 그만하라고 미안합니다. 네, 지금 오늘 받는 자리 아니잖아. 여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를 받고 그냥 제 목소리를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진 여러분, 참느라고 힘들었죠? 기자회견 시간 참는 것도 힘들었고 지난 2년 동안 폭정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죠? 죽었어요! 살림살이 하는 것도 힘들었죠? 한반도 경제 위기 참석은 힘들었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인은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시민 여러분, 이 한반도 역사에 온갖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낸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아니라 민중들, 백성들, 국민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윤석열 정권의 정무능과 무지함과 책임 때문에 고통겪지만 이 나라 주인으로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해낼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입이 틀어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가리게 되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옆 사람의 귀로 듣고 박정현의 입으로 말하면서 그럽시다 여러분. 민주당 해주세요. 여기를 떠나서 충북으로 가야 합니다. 세종으로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정추입니다. 대한민국에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다 있습니다. 서울, 수원, 경기, 전동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전 참으로 중요합니다. 걱정 말아요, 대전! 우리가 이겨요!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졌다 이겼다 합니다. 맞아요. 그거 믿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율 높다고 아이고 내가 안 찍어도 뭐 남들이 찍혀서 잘 되겠지. 절대로 그러지 안 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낮다고 아이고 어차피 졌는데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3명 중에 2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대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여론조사 지지율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행동하고 주변이 행동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한 표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손잡고 함께하면 제3모도 이깁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소금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댓글도 열심히 달고 카톡도 열심히 보내고 손가락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많은 시청을 모아야 역사적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 대변혁도 연원을 따져보면 결국 몇 사람이 시작했고 그 몇 사람 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시작했고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으로